네, 오늘장 MVP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뒤로 갈수록 내일 경기에 대한 또 궁금증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도 9명의 선수들 또 뽑아보면서 오늘 경기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메리츠종금증권 이희건 대리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양 시장 모두, 양 선수 모두 승리한 그런 모습 보여줬죠. 종목별로도 상승 종목이 600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400 종목. 네. 나름 성과가 있는 승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일부 전기차라든가 바이오 섹터에 편중된 조금 상승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또 지난 어제라든가 엊그제 이어지는 상승이 아니라 좀 불연속적인 상승에다가 일부 섹터에 비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투자자분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뭔가 아쉽지 않나 하는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일부 선수들의 활약이 좀 컸던 장이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허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요. 네. 특정한 섹터군들로 돌면서 일단 매매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말씀해주신 바이오 제약하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 갤럭시 부품군 관련 종목군들 좋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프로그램이 좀 많았던 부분은 선물 쪽이랑 연결된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선수들 좀 라인업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9명의 선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 타자입니다. 파트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선수로는 상신 EDP가 이름을 올렸고요. 한미약품이 3번 타자, 그리고 4번 타자에 오늘 삼화학 콘덴서가 랭크가 됐습니다. 그 다음 5번 타자의 S51이고요. 6번 타자의 두산 엔진, 그리고 7번 타자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8번 타자 코웨이, 마지막으로 9번 타자 현대중공업까지 9명의 선수들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 9명의 선수도 좀 공개가 됐는데 오늘 선수 라인업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보면 대체적으로 좀 가치주와 성장주 간에 조금 대립이 있었던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전기차 부분들이죠. 전기차 부분에서 상신 EDP, 사막 콘덴서 이런 친구들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오늘 꽤 상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돋보였던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점점 휴대폰 부품 쪽에서도 삼성페이의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이쪽 반면에 근데 이제 9번 타자인 현대중공업 조금 아쉽죠. 네, 많이 빠졌죠. 네. 자, 허 의원님 오늘 라인업 보고 좀 어떠셨어요? 어제도 4번에 이렇게 좀 날씬한 저처럼 이렇게 날씬한 선수가 왔는데 오늘도 삼화 콘덴서 업놀림이 아주 이렇게 좀 빠를 수 있는 선수가 4번 타자로 들어온 것 같은데 콘덴서가 일단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4번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1번, 2번도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리고 3번까지도 아주 되게 잘 쳤던 것 같고요. 5번은 조금 S51 주가 좀 빠지게 나왔고 어제 실적도 좀 예상보다는 안 좋았던 부분, 그리고 이제 두산엔진은 또 대우에서 지금 지분 정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짱돌 한번 큰 거 하나 맞은 것 같고요. 코웨이도 약간 좀 재료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고점에서는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두 분 어떤 선수들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대리님 먼저 첫 번째 관심 선수 좀 어떤 선수를 좀 보시나요? 첫 번째 선수는 사막 콘덴서입니다. 네, 오늘 4번 타자죠. 네네. 최근에 시장에서 상반기처럼 이렇게 주도주가 눈에 띄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사실 상반기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런 K푸드 이런 이제 주도주들이 확실히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딱히 주도주가 눈에 안 띄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P&E 솔루션을 다녀왔어요. 탐방을. 직접 다녀오면서 분명히 회사는 좋아지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그림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방향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5년 뒤에 이루어질지 3년 뒤에 이루어질지 내년에 바로 이루어질지라고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영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실적이 눈에 띄는 그런 전기차들이 잘 없어요. 근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전기차라는
방향도 되고 그리고 실적도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니까 강하게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전기차 내에서 그 일부 움직임들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오늘 계열사들도 같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삼화전기, 삼화전자 쪽도 같이 좀 보여줬는데, 자 다음 두 번째 선수 살펴볼게요. 역시 좀 전기차 또 관련주로 또 뽑아주셨습니다. 저도 상신 EDP 오늘 2번 쳤던 네. 아침에는 야 이거 상한가 말겠는데 했는데 네. DCB 약간 좀 부족했어요. 이 종목도 같은 그 군 내에서는 좀 후발로 삼화 시리즈처럼 약간 좀 후발로 들어와서 오늘 좀 잘해 주었는데요. 어쨌든 쉬었다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은 눈에 띕니다. 워낙에 재료들이 막 여러 개가 동시에 나왔고 오늘 리포트도 제가 본 것만 해도 대형사, 중소형사 포함해서 한 4-5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직접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도 있고 SDI를 분석해 놓은 리포트도 있었는데 결국에 다 이제 전기차랑 2차전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실적에서 약간 힌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LG화학이 이제 최근에 실적을 냈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그 대형 전지 쪽 포함한 그 전지 사업 관련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좀 안 좋았던 것이 맞는데 직전 분기보다도 좋아졌고 뭐 작년보다 매출도 늘어났고 했던 부분들 확인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그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그쪽은 좋았더라고요. 네. 그 상당히 좀 세게 아주 나왔는데요. 그 뭐 전기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이제 필수 소재로 불려지는 이제 활물질 관련한 섹터에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전기차 소재 쪽 관련한 그러니까 전지 소재 관련한 재료들의 그 실적 뭐 이런 쪽들이 잘 나오게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커졌던 것 같고요. 중국도 이제 뭐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들이 뭐 2020년까지 뭐 500만 대 네. 저는 좀 약간 상상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향후 5년 내에 이렇게 막 키워낸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다 뭐 P&E 솔루션이니 상신 EDP니 뭐 우리산업홀딩스 뭐 오늘 그쪽 올랐던 종목도까지 다 확산되면서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어제 중국 GDP 성적을 발표했는데 7% 이하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6%대가 이제 6년 반 만의 진입인데 이런 7% 이하 6%대의 진입의 수혜주가 전기차 쪽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 그에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7% 이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7% 이상을 올릴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계속 고도의 경제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점차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최근에 열병식 할 때도 뭐 아예 공장들을 올스톱 시키면서 아예 깨끗한 그런 그 보여줬잖아요, 모습을. 그건 약간 좀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점점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지속 발전 가능한 걸 신경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국 여기서 이제 당연히 전기차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성장보다 또 환경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판매량 같은 경우도 뭐 17,000대 넘어가면서 미국 뭐 제쳤다고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글로벌하게 중국이 좀 큰 시장인데 아직 그 전체 포션은 순수 전기차가 0.7%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상승률이 크다라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그 전문가들도 분석은 그쪽으로 좀 약간 쏠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 앞으로 좀 중국과의 이런 어떤 흐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세 번째 또 관심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한미약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바이오 주식이죠. 저는 그 전일 미국장에서 바이오 섹터를 비롯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일부 미국 보고서에서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 많이 상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이제 반영을 되는데 오늘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뭐 한미사이언스, 바이로메드, 코오롱생명과학, 메이톡스 이런 대표적인 바이오 주식들이 일중 바닥이 아닌 다중 바닥을 만들고 오늘 양봉을 세우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오늘의 상승이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 성장주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반대로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이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네. 다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네, 모습 그렇죠. 보였거든요. 7월 달에 이런 종목들 이제 성장주들이 꺾이면서 현대차라든가 이런 화학주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2, 3개월 동안 제약바이오 쪽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당연히 이 친구들의 이격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보였는데 그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도 대형 제약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실적은 우상향되었거든요. 1분기, 2분기도 메르스를 딛고 올라왔고요. 3분기도 뭐 한미약품 비롯해서 대형 제약사들은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빠졌는데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다는 그냥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해석되는 구간인데 네. 저는 지금 구간이 충분히 이제 성장주들이 바닥을 잡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네.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오늘 관심 선수들 차례대로 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라인업 중에서 MVP는 어떤 선수한테 좀 줘볼까요? 네, 4번 타자죠. 사막 네. 콘덴서입니다. 네. 자, 역시 오늘 사막 콘덴서 좀 장중에 상승폭도 상당히 컸었는데 이 사막 콘덴서 앞으로 좀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딱히 개별 종목을 보기보다는 이제 네. 전방 산업인 이 전기차가 얼마나 확대되는지 이 전기차에 대해 아직 이제 표준화도 네. 조금 미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충전이라든가 어떤 규격.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표준이 나온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전기차는 지금부터라도 상승폭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일부 선수들의 활약이 좀 많이 시장을 뒷받침해 준 측면이 컸습니다. 내일 경기는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지 내일장 관전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 지금 시장 참가자분들의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기관 투자자 분들 그리고 뭐 객장인 직원들이나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대형주를 비롯한 가치주 쪽이냐 아니면은 상반기에 핫했지만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던 네. 성장주 쪽이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은 뭐 바벨 전략이 제일 좋다, 양쪽 다 사자 이렇게 의견을 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제는 성장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가치주라고 하면 이제 PBR이 상당히 이제 싼 그런 종목들인데 네. 그런 종목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1,800포인트에서 지금 2,000포인트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가치주들이 더 올라가려면 2,100, 2,200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먹을 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 2달 전처럼 가치주에 크게 베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서는 이제 가치주에 베팅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뭐 주로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 뭐 이쪽을 네. 뭐 가장 염두로 두고 있고요. 뭐 향후에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히려 성장주 쪽에 조금 더 모멘텀을 둘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치주보다 성장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허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저는 약간 생각은 조금 약간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한번 시세를 냈다 이렇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저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중국이 지금 주가가 경제보다 좀 더 앞서간다고 하는데 주가가 세게는 어쨌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도 사실은 부양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그런 주가의 궤적이 나올지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중소형주하고 코스닥도 같이 따라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그게 그러니까 시세가 만약에 그쪽이 난다고 해도 예전처럼 강하게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거 관점에서는 저는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사실 현재까지 국면에서 봤을 때는 8월달 저점 이후로는 가치주가 이긴 게 맞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어쨌든 근데 그 수익률이라는 게 엄청 미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장주는 일주일만 해도 낼 수 있는 그 수익률을 가치주는 2달 동안 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주를 내면 못했어도 성장주 갖고 있는 분들은
됐어. 나 한 일주일이면 저거 금방 복구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들은 아마 있으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약간 그런 부분들, 아까 한미약품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런 가능성들은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세게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듭니다. 예, 그쪽 섹터도.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에 어떤 공통점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님,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어떤 종목들 볼까요?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요, 첫 번째로 메디톡스, 두 번째로 메리츠 화재, 마지막으로 코메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메디톡스부터 볼게요. 좀 네. 어떤 측면에 좀 주목하시나요? 일단 지금 바이오 제약 섹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텐데, 메디톡스는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정체되어 있어요. 네. 이게 왜 정체되어 있냐면, 이 친구들의 성장성이 정체된 게 아니라, 지금 기존의 1공장의 가동률이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100%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메디톡스의 필러 제품을 3개, 5개를 신청하더라도 한두 개밖에 안 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풀캐파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다소 매출이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장이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밸리데이션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3공장도 내년에 이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1공장 대비해서 2, 3공장이 캐파가 10배 이상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향후에 엘러간 이 라이센스원 해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량을 가져간다라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펄 따렸을 때 40배, 50배 수준이지만 네. 향후에 2018년에 벌 돈을 생각하면은 지금 시총은 너무 터무니없게 싸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제약바이오 꿈을 먹는 이 제약바이오가 아닌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나타나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주목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리츠 화재를 또 관심 선수로 내일장 뽑아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말장 다가오게 되면서 점점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거든요. 네. 그 중에 제가 이제 쭉 라인업을 세워봤어요.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 그리고 이익이 개선되는 종목들, 네. 그리고 재무제표가 안전한 종목들을 쭉 이제 제가 나열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이 메리츠 화재더라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 같은 네. 경우에 어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좋죠. 네, 화재 그렇죠. 네, 네. 보험. 그리고 이제 저희 메리츠 종금증권 계열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친근하기도 하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이제 연말 배당을 노려서 네. 지금 수준에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코메론을 뽑아주셨어요. 이 종목은 좀 어떤 종목인가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줄자 만드는 회사입니다. 줄자. 네. 줄자가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친구들의 줄자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친구들 줄자가 굉장히 많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엔화 약세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이 있고 달러 수익으로 인해서 또 양쪽으로 다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트도 보시면은 좀 변동성은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 추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실적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우상향의 기조는 꺾이지 않고 이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3명의 선수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메디톡스, 메리츠 화재, 코메론 이렇게 뽑아주셨네요. 자, 여러분은 또 어떤 선수들을 응원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내일장에서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 또 좋은 성적 내시기를 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